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많게는 2배 가까이 증가해 눈길을 끄는데요. 지자체의 공신력과 우수한 품질 관리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올해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남도장터의 올해 매출액은 11월 말 기준 305억 원, 이는 개장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남도장터는 현재 전남 지역 1,206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13,000여 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 수는 29만 명으로 지난해 28,000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농어가라든지 농산물 이렇게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판로가 없어서 고민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도장터 때문에 훨씬 더 판로 개척이라든지 인지도가 좀 높아져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소의 올해 매출액은 11월 말 기준 150억 원. 지난해 동기 매출액보다 2배가량 상승했으며 2007년 첫 개장 당시 매출액과 비교하면 78배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에 사이소에 입점한 지역 농가들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북도는 11월 말 기준 사이소몰 입점 농가 수는 1,047명, 회원 수는 27,16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농가 수는 2배 가까이 늘었고 회원 수는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사이소 시스템은 농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 쇼핑몰들은 회사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은 농가가 받을 금액을 결정하고 본인이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농가들로부터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도가 운영하는 청풍 명월 장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마켓 경기 등도 올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확대되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판로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역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 쇼핑몰 입점 수수료는 시중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농가들에게 더욱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 온라인 쇼핑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제휴 확대, 홍보를 통한 가치 소비자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지자체 쇼핑몰에서의 구매 행위가 단순한 농산물 소비를 넘어 도농 상생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로 부상한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앞으로의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축 방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는 손쓸겨를도 없이 빠르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국 어디든 제3의 확진 농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 가금 농가에 확산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61만 9천 마리에 이르는 사육가금을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을 통한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경북을 비롯한 5개 권역에 발령했습니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농가가
교차 오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전북과 경북에 각각 위치한 점을 봤을 때 교차 오염보다는 주변 하천이나 철새 도래지 등 각기 다른 오염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야생조류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이미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역이 미흡한 곳으로 이 구체적인 역학관계는 지금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가금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13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오는 1월까지 철새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유럽은 지난해보다 82배 많은 74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일본에서도 가금 농가 확진 사례가 10건 발생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H5N8형 고병원성 AI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전국에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병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혈세가 옮기잖아요. 대규모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래지 아니더라도 다 오염원이에요, 사실은.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농가들의 이제 사단 방역 수준이에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한 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방역에 약한 고리를 허용하지 않는 전국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의결되면서 농업 예산도 확정됐죠.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이 1,8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의 주요 증감 사업과 농업계의 반응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5,113억 원, 3.2% 늘어난 16조 2,856억 원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532억 원 증가한 겁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19개, 2,006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기후변화와 농업재해에 대비한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먼저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이 366억 원 늘었습니다. 장마,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가 많아지면서 농가들의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의 재보험금이 1,0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올해 대규모 수해로 손실이 컸던 손보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주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 다시 또 보험을 들어야 그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재보험금도 1,000억 원 증액이 돼서 재해보험 분야에 약 1,400억 정도가 증액이 크게 됐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이 400억 원 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보 지원 사업에도 9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이 반영되지 않았던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72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게 눈에 띕니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감소 추세인 국산 과일 소비 기반 확대 측면에서도 농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증액 편성 덕분에 내년에도 초등학생 24만 명에 대해 올해 수준의 시범 사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많이 검토를 했던 사안이라서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증액 내용이고요. 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했다는 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채소류 수급 조절을 위해 출하 조절 시설 구축 예산이 15억 원 늘었고 지역 농산물, 즉 로컬 푸드를 학교나 군급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외식 소비 활성화와 곤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실수요가 줄어든 9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 47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한식진흥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5억 원,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 사업에 21억 원, 쌀값 변동 대응 예산으로 책정했던 정부 양곡 매입비 중 300억 원,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21억 원 등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삭감됐습니다. 농업계에선 농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건 다행스럽다면서도 내년도 전체 예산이 초대형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농업 예산이 이번에도 3%를 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정부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정 대개혁이라는 걸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나 기후위기로 해서 식량위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계와 소통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소결핵병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소결핵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육농가들의 적극적인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결핵병이 확산되고 있어 소사육농가의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18개 농가에 소결핵병이 발생했으며 이 중 10건이 파주 연천에 집중돼 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소결핵병 발생률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0.3%였던 발생률이 지난해에는 2.06%, 올해는 2.44%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결핵병은 소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다른 가축 전염병에 비해 잠복기가 길고 뚜렷한 증상도 없어 근절이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원래 결핵 자체가 천천히 자라는 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죠. 차라리 돼지열병이나 뭐 다른 가축 전염병은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막 죽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에 더해 소결핵병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한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아직 국내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으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체 사람 감염 중 3.1%가 소결핵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 농장주들에게 결핵 감염소의 신속한 격리와 살처분 협조를 주문하고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감염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결핵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 야생동물이나 사람에 의한 외부 유입인 만큼 주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장 안에 야생동물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농장에 들어오는 관련 차량들에 대한 소독, 그다음에 축주 본인도 남의 목장에 방문했다가 내 농장에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외부에서 소를 들여올 때 결핵병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어린 개체는 격리 사육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합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소결핵병 근절을 위해 매년 1살 이상의 한유구를 거래할 때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고 젖소 1살 이상 전 마리수 정기검사, 그리고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12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엽근채소인데요. 배추와 무, 당근, 양배추 모두 평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하겠습니다. 배추는 전남 해남 지역, 양배추는 전남 무안 지역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월동무와 겨울당근도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합니다. 2021년 엽근채소의 봄작형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당근을 제외하고 시설 봄작형 재배의향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12월 가격 전망입니다. 건고추와 깐마늘, 양파, 대파 모두
평년 대비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생산량과 재고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건고추의 경우 평년보다는 높지만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지난달보다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양념채소의 생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마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수분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 의회는 최근 제287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 생산소득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일조량 감소 등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20% 이상 줄면서 서천군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자연재해가 원인인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정부 수매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나물용 콩 아람이 2018년부터 3년간 11개 콩나물 가공업체의 품질 검증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이 입증됐습니다. 지난 2016년 개발된 아람은 꼬투리가 높게 달리고 쉽게 쓰러지지 않아 기계 수확에 적합한 품종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기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풍산 나물콩보다 높은 생산성과 재해 저항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율과 풍미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람은 정부 보급 체계를 통해 2022년 정부 보급종 나물콩 종자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와 지난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최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정은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측의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양국은 2016년부터 5년간 청소년 영어 연수와 전문가 기술 역량 교류 등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 활동을 활발히 이행해왔습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최근 서명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인 뉴질랜드와 농림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인데요. 가격까지 저렴해서 서양에선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고 부를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선 양배추의 영양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배추를 위 건강에 좋은 채소로만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위 질환 개선뿐 아니라 관절 건강과 여성 갱년기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위장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약 대신 양배추를 처방했습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 재생과 속쓰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이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고 위종양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배추는 위 질환 개선과 함께 항암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인데요. 양배추 속의 글루코시놀레이트란 강력한 항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요, 비정상 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보론을 다량 함유해 골다공증, 식은땀, 수면장애 등 여성 갱년기 건강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모양과 색깔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반 양배추의 200분의 1 크기인 미니 양배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보랏빛의 적양배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고깔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양배추를 채를 썰어서 토마토하고 다른 색상잎과 같이 샐러드로 해서 먹어요. 많이 푹 삶지 않고 약간 아삭한 기가 있을 정도로만 살짝 씹어서 그렇게 해서 먹어요. 양배추에 함유된 영양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푹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맛의 양배추 채소말이를 만들어 봅니다. 한 입씩 떼어낸 양배추를 5분간 삶고 찬물에 헹궈 건집니다. 오이와 당근은 채 썰어둡니다. 된장 3큰술,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2큰술과 참기름 2큰술을 함께 섞어 쌈장을 만듭니다. 삶은 양배추를 펼쳐 쌈장을 바르고 썰어둔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주면 양배추 쌈장 채소말이가 완성됩니다.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수분이 필요한데요. 잘라낸 심지를 젖은 키친타올로 감싸고 랩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